2022년도 기준 경영지도사 2차 마케팅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이제 총 100점 만점이라고 본다면 두 개의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는 것이 30점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약수라는 문제가 4문제, 10점씩 4문제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 분석을, 해석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차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쭉 논술을 하라라는 문제가 큰 배점의 문제로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통계 분석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A사는 자사의 광고비와 대리점수가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자, 그렇다면 광고비와 대리점이라는 것이 바로 독립변수가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이라는 것이 종속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두 개의 독립변수가 나와 있고 그것이 종속변수 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바로 회귀분석이고요. 회귀분석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회계식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F검정과 함께 각각의 회계 개수에 대한 T검정의 결과까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자, 회계분석을 실시했고 다음은 회계분석의 결과의 일부를 나타낸 거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가설검정은 양측검정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5% 기준으로 실시한다. 그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30점 배점입니다. 자, 표들이 주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표는 모형을 요약한, 원래 회계 분석을 하면 표가 3개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 회계식 전체의 모형에 대한 실제로 통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형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엇이 주어지냐면 R제곱. 우리 결정계수라고 얘기하죠. R제곱이라고 표현하는 결정계수. 회계식의 설명력을 표현하는 결정계수가 나오고 조정된 R제곱이 나옵니다. 특히 지금은 설명변수, 독립변수가 2개인 것이기 때문에 R제곱과 조정된 R제곱, R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R제곱 바로 쓰기도 하는데요. 2개의 값은 틀리게 되고 완벽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상 항상 결정계수 값이 더 크죠. 조정 결정계수는 뒤에 이제 문제에도 나오겠지만 바로 자유도를 고려한 그러한 결정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조정된 R제곱의 값은 0.967 이렇게 주어졌고요. 굉장히 높네요. 추정값의 표준 오차는 전체 회계식의 표준 오차로 뒤에 이제 우리 여기 있네요. 이 분산 분석의 이 식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R제곱, 조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준 편차가 주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두 번째 분산 분석표에 의해서 다 구할 수 있는 값이기도 합니다. 분산 분석표는 회계식 전체의 적합성 검정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이 회계식이 얼마나 적합한가. 회계식의 적합성은 독립변수로 설정된 두 변수가 뭉쳐서 Y를 잘 설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출액을 잘 설명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 모형에서 회계분석에서 설명하는 변동이 제곱합 값으로 주어져요. 저 제곱합은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통계 프로그램에서 대부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제곱합의 값을 가지고 자유도가 주어진다면 평균 제곱과 F값까지는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이죠. 어쨌든 회계분석에서 설명하는 변동, 그다음에 잔차는 설명을 못하는 변동이죠. 그 두 개를 합해서 총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총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13,724 정도 나왔는데 총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체 총 변동을 회계식에서 잘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각각 자유도가 나왔는데 회계식의 자유도 2는 독립변수가 2개 주어졌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자유도를 채워 넣어라 라고 한다면 가로 넣기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독립변수가 2개로 주어졌기 때문에 가로 넣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잔차의 자유도는 우리가 항상 n-k-1이라고 얘기하죠. 잔차의 자유도는 잔차의 df라고 할까요? n은 표본의 수, k는 독립변수의 수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유도 2개 더해서 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 마지막에 나오는 9는 n-1 전체의 자유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표본수는 결국은 이것이 9가 나왔으니까 표본수는 10개를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자, 평균 제곱합 어떻게 되나요? 평균 제곱합은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376.674를 2로 나눠서 6,688.337이 나온 것이고 잔차를 7로 나눠서 49.632가 나온 겁니다. 총계는 상관없다 그랬죠. 총계는 관심 없어요. 얼마나 회기식에서 설명하는 변동과 설명하지 못하는 잔차 부분의 변동의 비중이 나오는가. 그래서 F 값은 이 평균 제곱의 이 2개의 비중이죠. 그렇죠? 49.631을 6688.337로 나눈 값이 134.758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산 분석표는 어디에도 뭐 이런 데도 어디에도 지금 가로놓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R제곱이 가로놓기가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뭐 제가 지금 표시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로놓기를 할 수 있는 뭐 여기도 할 수 있죠. 뭐 2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유의확률은 컴퓨터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분산 분석표가 나왔는데요. 이 유의확률은 F검정의 이 값에 대한 유의확률이고 유의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귀무가설을 기각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귀무가설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서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런 분산 분석표가 주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표는 무엇이냐면 회기계수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표 3개가 주어진다고 했었죠. 모든 회계 분석을 하면 저렇게 표가 3개가 주어집니다. 전체 모형 요약, 분산 분석해서 회기식 전체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F 검정 결과, 그 다음에 회기계수. 지금 회기계수라고 한다면 기울기 2개가 나오겠죠. 설명 변수가 2개니까. 독립 변수와 설명 변수는 같은 거 아시죠? 그리고 상수는 뭐 절편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광고비 x1, 대리점수 x2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비표준화 계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베타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회기 계수 값이죠. 실제로 값이 나온 것이고, 표준오차는 그 회기 계수에 대한 표준오차이고, t 값이 t 검정을 각각 상수냐, 광고비냐, 대리점수냐, 상수냐, 기울기냐, 기울기 x1, x2에 대해서 각각의 t 검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t 검정의 유의 확률은 뭐 베타 1이 제로인가, 기울기가 제로인가, 베타 2도 마찬가지로 물론 상수 알파도 제로인가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가를 유의 확률로 볼 수 있는 거죠. 유의 확률이 0.000, 0.000 전부 다 굉장히 작죠. 기울기에 대해서는. 절편은 물론 기각을 하지 못하지만 절편은 사실 0이든 아니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는 회계분석에서의 관심사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0이 아니면 돼요.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가 변해도 그 영향력이 종속변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지금 주어진 회기식은 회기계수 하나하나 광고비나 대리점수 모두 다 굉장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표준화 계수는 뭘까요? 광고비나 대리점수는 단위가 다르죠? 광고비는 비용이고 대리점수는 숫자인데 그것을 어떤 단위를 표준화한, 그래서 표준화 계수 베타를 보고 좀 더 큰 값이, 절대값이 더 큰 값이 더 영향력이 더 큰 그러한 회기계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죠. 도대체 문제는 뭐라고 나왔나? 1번. R제곱값, 조정된 R제곱값의 의미를 각각 설명하고 표 1의 기억에 들어갈 값을 구하세요. 단 기억의 값은 계산 과정을 포함시키고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구하는 게 12점이나 돼요. 그렇죠? 자, 우리 R제곱값과 조정된 R제곱값에 대한 것 간단하게 보기로 할까요? R제곱값은 결정계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계수는 총 변동 중에서 회기식이 설명하는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앞에 표도 다시 한번 보겠지만 결정계수는 전체 총 변동을 SST라고 하는데 이것을 SSR 회기식에서 설명하는 변동과 SSE
보통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죠. 물론 표기법은 약간 다른 데도 있어요. RSS 이렇게 쓰는 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총변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우리가 회계식에서 설명하는 변동이 큰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계수는 전체 SST라는 총변동에서 회계식에서 설명하는 변동이 몇 %인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항상 0과 1 사이죠. 현실적으로 1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1인 경우는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소리인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고 결정계수가 0이면 회계식은 전혀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1이면 모든 종속변수들을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0.8이다. 그러면 80% 정도의 변동을 설명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돼요. 결정계수는 상관계수의 제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상관계수를 다중상관계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어쨌든 x1과 x2라는 두 개의 독립변수가 y의 상관관계가 얼마가 되는가라는 그 상관관계를 제곱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는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래서 결정계수는 0과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100% 다 설명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모형에 새로운 독립변수가 추가되면 그러니까 회귀 모형에 새로운 독립변수가 추가가 되면 결정계수는 항상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x1과 x2만 가지고 있었을 때의 결정계수 말고 새로운 설명변수, 독립변수가 추가가 되면 조금이라도 어쨌든 설명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R제곱은 항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회귀식이 다시 얘기하면 독립변수들이 그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들이 뭉쳐서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비중이라고 보면 결정계수의 개념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정된 결정계수, 사실 조정된 결정계수에 대한 문제를 막 본격적으로 나온 경우는 많지 않지만 요 전년도가 조금 통계 분석이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사실 요인 분석인데 거의 큰 문제로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조정된 결정계수를 보자. 조정된 결정계수는 결정계수의 단점이 무엇이냐? R제곱은 설명변수가 추가가 되면 항상 증가해요. 그런데 설명변수, 독립변수가 모형에 많이 추가되는 게 좋을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유도가 n-k-1이 되잖아요. 이 k가 계속 증가를 한다는 소리는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도에서 n-k-1이라는 것에서 k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는 내가 표본을 n만큼 뽑았지만 자유도 때문에 k를 버려야 되는, 실제로 유효할 수 있는 표본들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모형의 독립변수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막 선형관계를 갖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모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안에서 또 독립변수들 간에 또 뭐 어떤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모형에 새로운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 이 독립변수를 추가시킬까 말 것인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조정된 R제곱, 조정결정계수 또는 수정결정계수라고 부르는 값인데요. 이 수정결정계수의 값은 모형에서 자유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계수의 값은 전체 변동에서 회계식이 설명하는 변동, 다시 얘기하면 1에서 회계식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 SSE는 잔차 제곱합인데 잔차라는 것은 예측치와 실제치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설명하지 못하는 변동이잖아요. 그것을 뺀 만큼을 얘기하는 건데 자유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SSE 잔차의 자유도가 바로 n-k-1이라고 했었고요. SST도 n-1 자신의 자유도를 고려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결정계수의 값을 계산해라 이런 문제보다는 수정된 결정계수의 값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1 이상일 때 항상 결정계수보다 적은 값을 갖는데 사실 100% 다 설명하면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하지만 100% 다 설명하지 않는 이상 항상 작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 조정결정계수는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가한다는 것은 내가 자유도를 하나 희생시켜가면서 독립변수를 집어넣는 것인데 집어넣어도 결정계수를 조정해봐도 올라가니까 기존보다 올라가니까 얘는 자기 밥값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 독립변수는 모형에 추가해도 좋겠다라는 근거가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요. 그렇다면 얘는 자유도를 하나 빠지면서까지 이 독립변수를 굳이 내가 이 모형에 집어넣지 않아도 좋겠구나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정결정계수는 감소한다. 자기 몫을 못한다는 소리고 증가하면 그래도 얘는 괜찮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독립변수가 추가될 때 조정결정계수도 증가한다는 얘기는 추가되는 변수가 회계식의 적합성을 잘 높이는 변수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억의 값을 봅시다. 우리 기억이 잊어버렸죠. 여기입니다. 그래서 R제곱의 값은 바로 이 분산분석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곱합 전체 총계, 이게 SST죠. 그다음에 여기가 SSR이고 얘가 SSE예요. 그래서 13,724분의 13,376.674가 되면 되고 조정된 R제곱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오겠죠. 자, 추정값의 표준 오차는 이 표를 보면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는 없지만 얘는 MSE를 스퀘어 루트로 붙여주는 표준 오차는 당연히 표준 편차의 개념이니까 루트를 붙여야 되겠죠. MSE는 바로 49.6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오차는 어쨌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설명하지 못하는 평균 제곱을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눈 평균 제곱 값을 루트 붙여서 구한 값이 추정값의 표준 오차입니다. 49.63에 루트 붙이면 7.0450 나와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풀이로 돌아가면, 기억의 값. 우리 SST분의 SSR이었죠? 그래서 13,724분의 13,376.674, 0.975. 거의 다 설명하네요. 회계식이. 굉장한 회계식입니다.